근데 확통은 어차피 공통으로 들으니까 여러분들 확통 등급 잘 받을 생각 해주면 되고요. 미적분도 뭐 열심히 해야죠. 더 시간 잘 투자해서. 근데 미적분은 수학 1, 2랑 좀 깊게 관여돼 있어서 수학 1, 2를 좀 부지런히 해놔야지 미적분이 버틸만 하다. 그런 점은 분명히 해둘게요. 연계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수능까지 보니까 이 수학 1, 2 미적은 수능 과목이니까 뭐 조금 더 부단히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뭐 수능 얘기 나온 김에 딱 그냥 그렇게 느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이제 올해는 모의고사 끝났죠? 끝나서 아마 내년에 또 볼 텐데 내가 계속 말하지만 딱 1학년 때,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에서 등급 하나 낮춘 게 여러분들 3학년 때 모의고사 등급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난이도에도 다르고요. 수학 기준으로 난이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되면 좀 더 열심히 보는 인원이 증가한다. 1, 2학년 때는 열심히 안 보는, 즉 그냥 모의고사를 신경 안 쓰는 학교들 아이들이 많은데 3학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보통 하나 나눠져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보통 그래요. 1학년 때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2학년 때 되면 보통 2등급으로 떨어지고요. 3학년 때 보통 3, 4등급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기준으로 그렇게 막 모의고사 1등급 받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저희 많은데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렇게 생각해주고 부단히 좀 해주는 게 좋다. 아까 이제 행복한 1등급 풀었는데 거기 있는 것 중에 모의고사 최고 난이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모의고사 최고 난이도 문제는 그거보다 딱 풀이 과정 3배 뜨는 문제들이에요. 풀이 과정 3배로 길어집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뭐 아직 가늠이 안 되니까 굳이 말을 할 필요 없겠죠. 오늘은 조합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조합 유형 자체가 많지 않은데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서 그냥 적당히 끊어준 다음에 문제 다 푸는 걸로 할게요. 조합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조합이라는 것은 순열과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순열이라는 것을 다시 읊어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나열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으며,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n명 중에 r명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개념, 즉 뭐 달리기를 했을 때 n명 달리기 했을 때 1등, 2등, 3등, 4등에서 r등까지 매기는 게 npr 순열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은 그럼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것. 다른 말로 뽑는 것. 경우의 수라고 쓸까요? 택하는 경우의 수.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다, 뽑는다라는 것을 영어 조합 콤비네이션에서 말하는 NCR 이렇게 표현을 하고, NPR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NPR은 n부터 r개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쵸? NCR은 NPR, n부터 r개를 곱하고 나누기 r 팩토리얼 해주면 됩니다. 이때 NPR을 앞에서 배운 계승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다 보니까 거기다 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그게 NCR을 의미한다 까지 말할 수 있게 돼요. 이게 NCR이고, 이로 인해 성질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NCN도 NC0도 싹 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NPN은 n팩이었고 NP0은 1이었던 거에 반해 C, 조합은 NCM도 NC0도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여기에다가 n 대입하거나 0을 대입하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예요. 근데 특이하죠. 그래서 똑같은 게 있네. 그래서 그럼 어떤 아이디어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NCR과 NCM-R이 똑같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2번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만약 NCA와 NCB가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건 A와 B가 같거나 또는 A 더하기 B가 R이다 라는 두 개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까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NCR의 계산 옆에 3번 옆에다가 좀 써주겠어요? NCA와 NCB가 같다는 건 A와 B가 같거나 A 더하기 B가 R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3번 옆에 써주면 돼요. 3번 옆에. 자, 교재에선 4번으로 되어 있지만 뭐 쓴 것상 그 3번이라고 쓰면 NCR이라는 애는 N-1C R-1 더하기 N-1C R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OC3이라는 것은 4C3과 4C2를 더한 거다. 즉 여기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하나 차이 나면은 그 큰 애를 써주고 여기에다 더하기 1 쓴 거랑 똑같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어디 학교 시험 나왔지?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둘 중에 하나야. 상우고 아니면 옥비구 둘 중에 하나에서 아마 이거 증명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닌데 얘기를 해보죠. 2번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우리가 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이해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2번의 아이디어는 6C2랑 6C4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기 공식에다가 쓰면 정확하게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적으로 어떻게 동일하냐? 다음과 같은 거죠. 자, 야, 2명만 집에 보내줄게. 손 들어봐. 라고 했을 때 2명이 손 들었어요. 그쵸? 그럼 자동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둘은 집 가고 4명은 남죠. 맞아? 그럼 내가 2명을 집 보내준다라는 것과 2명 집 가 라고 하는 것과 야 4명 남아 라고 하는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맞아요? 4명 골라서 그 사람 남는다고 하는 것과 2명 골라서 그 사람 집에 보낸다라고 하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것을 NCR과 NCN-R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상황에 다른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질 수는, 경우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2번의 개념입니다. 그럼 3번의 개념은 뭐냐? NCR과 N-1C R-R이에요. N 아니에요. R-1 더하기 N-1C R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거야. 방금 요 얘기를 하죠. 자, 여기 6명 중에 내가 2명 집 보내줄게 라고 했어. 6명 중에 난 2명을 고를 거야. 예담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 씨, 내가 걸리면 좋겠다. 내가 걸린다면 남은 5명 중에 1명만 집에 가는 거죠. 근데 만약 걸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뭐예요? 나 빼고 나머지 5명 중에 2명 집 가는 거죠. 이건 예담이 입장, 내 입장은 6명 중에 2명 고르는 거. 근데 예담이 입장이든 내 입장이든 어쨌든 같죠. 그래서 OC1 더하기 OC2는 6C2가 되는 겁니다. 예담이가 들어가고 1명 더 뽑거나 예담이 안 들어가고 2명 더 뽑는 거, 2명만 뽑는 거. 그 둘을 더한 게 결론적으로 내가 뽑을 6명 중에 2명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고 그게 NCR, N명 중에 R명 뽑는 경우의 수가 특정 한 명을 빼고 나머지 N-1명 중에 R-1명을 뽑거나 얘를 이제 말을 잘못했죠. 한 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R-1명을 뽑거나 얘를 빼고 나머지들 중에서만 R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더한 게 결론적으로 NCR이랑 똑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야, 이거 식으로 증명해봐 가 나와요. 식으로 증명하라는 게 나옵니다. 보통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식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준다면 더 좋다는 것이고 실제로 아까 말했던 학교에서 나왔던 건 이 아이디어를 물어봤습니다. 아이디어가 줄글로 나와요. 줄글로 나와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었죠. 아마 뭐 한 2주 뒤에 까먹을 테니까 그때 다시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조합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6C2라는 건 어떻게 하냐? 2팩분의 6P이고 6P이라는 건 6부터 2개 곱한다는 것이므로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이라서 얼마? 15.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며, 얘는 똑같이 6C4라는 거랑 똑같아요. 6C4도 4, 3, 2, 1 곱한 것분의 6, 5, 4, 3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실제로 똑같죠? 15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게 있으면 쓰기 귀찮으니까 작은 걸로 바꾸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C, 17 이런 거 계산할 바에 그냥 19C2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귀찮아서 이 짓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동일하니까. 그쵸?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합입니다. 끝. 간단하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진행할게요. 문장이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순열인지 조합인지 구분합니다. 알았죠? 문장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문장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은 뽑는다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될 때가 많고요. 순열은 뽑아서 나열한다, 배열한다 라는 표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배열한다 라는 개념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뽑기만 하는 걸로 마무리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NCR이라는 것은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식으로 쓰면 N팩 나누기 N-R 팩 곱하기 R 팩 이렇게 씁시다. 그럼 이제 비교군이 필요하겠죠. NPR이라는 건 그냥 N부터 N-R 플러스 1, 즉 N부터 R개 곱한다는 건 의미로서 N팩 나누기 N-R 팩 이렇게만 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조합에 해당하는 성질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써주면 NCR과 NCN-R이 같다라는 것과 NCR이라는 값은 N-1CR 더하기 N-1CR-. 자,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근래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학교가 하필 상호고밖에 없거든? 네.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시로 들게요. 이게 마플에 없어. 내가 기억하기로 없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 정도 할만해요? 야, 이거 왜 3이라고 썼냐? 자,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원래 문제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빡세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저 규칙을 이용합니다. 저 규칙은 뭐예요? 앞에 거가 똑같고 뒤에 거가 하나 차이 나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하나씩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야? 야, 저기 똑같은 게 보여,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만들어주면 돼요. 4C3이라고. 그럼 뭐예요? 4, 4, 3이니까 둘 더하면 얼마야? 5C, 젠장. 이렇게 합시다. 5C 2가 됩니다. 그렇죠? 4, 4, 5, 1, 2, 2. 자, 5C랑 5C3 더하면 어떻게 돼요? 5, 5 똑같고 하나 컸죠? 그래서 6C3이 돼요. 6C3, 6C4 더하면 어떻게 돼요? 7C4. 맞아요? 계속 더해지는 거 느낌 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얘까지 더하면 13C 10이 되겠죠? 그러면 13C 10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고 이건 13C 3이니까 네, 구할 수 있죠. 자, 단 사실은 원래 있던 거예요?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따로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빼기 4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학교 시험 문제 나왔던 주제였어요. 질문 있어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간혹 이런 게 나오기도 한다.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말했다시피 다른 학교 잘 안 나오긴 합니다.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원래 확통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얘가 기본이에요. 이건 못하면 안 되는 주제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련한 문제는 그냥 보통 3학년으로 미뤄요. 1학년 때는 잘 안 나오게 해요. 근데 어쨌든 교과서에 있거든? 교과서에 저 표현이 그냥 그대로 있어. 그리고 교과서에선 저걸 증명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건 제 증명하는 문제가 보통 더 많이 나옵니다. 얘보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그런 와중에
그냥 이것만 내는 학교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는 둬야 된다라는 거고, 말했다시피 이게 잘 안 나오는 주제라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 자체에도 별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냥 뭐 저런 거 있다더라 우선 기억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앞 문제들 같이 풀어본 다음 남는 시간이 있으면 문제 푸는 시간 드리도록 하죠. 자, 1116번 보도록 해볼게요. 10x 제곱 마이너스 ncr x 마이너스 3 곱하기 npr이라는 게 0이다. 자,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래요. 이 근에 대한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접근 방향은 보통 세 가지라고 했어요. 뭐였죠?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대입을 하는 문제, 또는 이걸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주제, 그리고 세 번째가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선 근과 계수 관계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은 1이고요. 그게 뭐예요? 10분의 ncr이 되겠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6이고요. 그거는 10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npr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ncr은 10이다 라고 얻을 수 있고요. npr은 2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ncr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 r팩분의 npr이라고 했거든? 그럼 뭐야, 이거 r팩분의 20이 10인 거잖아? 결론적으로 r은 2인 거고요. np2라는 게 20이라는 건 무슨 말이요? np라는 건 n부터 2개 곱하는 거잖아, 그치? 20 뭐니? 20 그쵸? n이 5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2차 방정식이라고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그딴 생각하지 마요. 자연수입니다. 그냥 대입하세요. 적당히 대입해주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n과 r을 더한 값이므로 n 더하기 r은 얼마? 7 이렇게 됩니다. 자, 이어서 1124번 보겠습니다. 자, 5명이 이름이 적혀 있대요. 1, 2, 3, 4, 5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얘한테 자, 나눠드릴게요. 촉촉촉 나눠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대? 5명 중에 2명은 자기 이름을 받았대. 자, 5명 중에 2명이 자기 이름을 받았다는 건 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3명은 지 이름이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야, 자기 이름 받은 사람 했더니 자기요! 손을 드는 거야. 그치? 5명 중에 2명은 자기 이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명은 자기 이름을 받지 못했어. 예를 들어 여기 1과 2가 여기 있다면 3, 4, 5는 자기 이름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교란순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교란순열은 외워도 괜찮고 직접 세는 게 기본이다 라고 했어요. 3, 4, 5가 자기 이름을 못 받았다는 거는 얘가 4 또는 5를 받았다는 것이며, 얘가 4를 받았으면 얘가 받을 수 있는 건 5와 3 중에 5를 받았을 것이며 3과 4 중에 3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5명 중에 2명 지 이름 받고 나머지 3명은 자기 이름 못 받는 경우의 수가 2가지. 5C2라는 거는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거기에다가 2개를 곱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20가지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5명 중에 2명이 자기 이름 받았다라는 거는 나머지 3명은 자기 이름 못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왜 자기 이름 못 받는 걸 뭐라고 불렀다? 교란순열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1131번. 1부터 10까지 있는 집합 중에서 NB가 오래요. 그러니까 지금 B라는 집합을 만들 건데 여기에 몇 개 있어? 5개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5개에서 6의 약수를 적어도 2개 이상 포함한대요. 6의 약수가 뭐냐? 1, 2, 3, 6이잖아. 맞지? 1, 2, 3, 6. 여기 6의 약수 적어도 2개라는 표현은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4개 있는 경우를 골라서 쓰라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6의 약수가 1, 2, 3, 6인데 2개 있다라는 거는 이 넷 중에 2개를 고르고 나머지 1부터 10까지 6개 중에 3개를 마저 고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6 중에 2개 있다라는 건 나머지 3개는 1, 2, 3, 6이 아닌 나머지 6개 중에 고른다는 거고요. 얘가 3개 있다라는 거는 4개 중에 3개를 고르고 야, 2개 모자라. 나머지 6개 중에 가져와 라고 하는 게 6시2일 것이면 이 1, 2, 3, 6 중에 4개 중에 4개를 고른다는 것은 나머지 6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4C2는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이라서 6, 6C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라서 20. 공간이 없어서 그냥 암산을 하고 있어요. 4C3은 4C1이랑 똑같아요. 4C1이랑 똑같아서 1분의 4. 6C2는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라서 15. 그래서 4 곱하기 15. 야, 미안합니다. 4C4죠. 4C4, 4개 중에 4개 곱하는 거, 4개 고르는 건 4C4 곱하기 6C1은 1 곱하기 6이 됩니다. 자, 더하면 120 더하기 60 더하기 6이라 186이다. 이렇게 세주면 돼요. 선생님, 근데 앞에서 풀 때 적어도 있으면 반대로 풀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말했다시피 관점은 여러 개로 가질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 편한 거 해주면 돼요. 그럼 6의 약수가 적어도 2개 있다는 거의 반대는 뭐야? 6의 약수가 1개 있거나 0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쵸?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푼다면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는 건데 전체는 10개 중에 5개를 고르는 거니까 10C5고요. 반대는 6의 약수가 1개 있는 경우 또는 0개 있는 경우라서 6의 약수가 1개 있다라는 거는 4개 중에 1개가 6의 약수고 나머지 4개는 다른 6개 중에 가져온다라는 것과 6의 약수가 0개 있다라는 거는 4개 중에 0개 고르고 6개 중에 5개 고른다라고 하는 거. 이걸 빼줘도 어차피 똑같이 186이 나옵니다. 보면 알다시피 그게 그거죠.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편한 거 하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편한 거 하면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선생님, 저거 나오면 그냥 전체에서 반대 빼는 것만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그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때때로 적어도 2개라고 했을 때 얘가 더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케이스를 나눠 쓰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때때로 있어요. 이거는 반대, 무조건 적어도니까 전체에서 반대를 센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적어도라고 해서 케이스를 나누어 보니까 반대인 경우가 좀 더 적은 것 같아. 그러면은 두 풀이 중에 얘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당한 의견이지, 적어도니까 무조건 이걸 쓴다? 그렇으면 안 돼요. 실제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적어도 뭐다 라고 했을 때 반대가 오히려 복잡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물론 쉬운 문제는 보통 반대가 편합니다. 어려운 문제일 때 적어도를 직접 세는 게 나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난이도를 구분 못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이걸로 생각하고 얘가 더 편해 보이면 이걸로 하는 식으로 해주는 게 더 낫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아직은 경험을 쌓는 단계잖아. 지금은.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고민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다 고민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게 더 빠를 것 같아라는 가늠이 오는 순간이 됩니다. 가늠이 오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여러분 느낌대로 가면 되는데 아직은 느낌을 좀 더 쌓으세요. 아직은 여러분들 그게 가늠이 잘 되는 현상, 그 상태는 아닙니다. 알았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적어도는 전체에서 반대 생각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케이스 나누는 것부터 연습해라. (1138번) 이거 좀 이야기해보죠. 자, 리그 전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리그한다. 리그가 뭘까? 우리 그 한국 야구가 있죠. 한국 야구. KBO인가요? 맞니? 잘 모르는데. KBL이라고 하니? 야구 보는 사람. 야, 너 야구 본다며. KBL이야? KBO야? 왜 KBO야? 코리안 베이스볼 대결?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리그입니다. 리그. 그럼 리그에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게 누구죠? 이거는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상식이에요. 알았죠? 리그의 대척점에 있는 경기가 뭐예요? 토너먼트입니다. 토너먼트는 뭐고 리그는 뭐죠? 리그는 한 번씩 다 겨뤄보는 게 리그고 토너먼트는 상대가 정해지면 걔 이기는 순간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게 토너먼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는 거 이제 우리가 KBO를 말했지만 야구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으로 보죠. 월드컵이라는 것을 월드컵도 사실 너희들 잘 모르잖아. 그치? 월드컵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16강을 하듯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합시다.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본선에 가면 무슨 일을 하면요 4개의 나라가 지네들끼리 싸웁니다. 지네들끼리 싸워서 여기서 1, 2등을 16강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16강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자승이라고 표현하죠. 이긴 놈들끼리 올라가서 결승 붙는 거. 이게 토너먼트예요. 우리가 대진표라고 부르죠. 이게 토너먼트입니다. 토너먼트는 그냥 한 번씩만 이기면 돼요. 그럼 올라가서 결승 이기면 우승 이렇게 하는 거죠. 리그는 그게 아닙니다. 리그는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차이나, 재팬, 아메리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리그는 어떻게 뜨는 거냐면 얘랑도 붙고 얘랑도 붙고 얘랑도 붙고 우리는 3번 경기하고 얘도 얘랑도 붙고 얘랑도 붙고 2번 경기 한 번 더 하고 이렇게도 붙는 거. 이게 리그예요. 싹 다 지네들끼리 다 붙는 게 리그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다시 이 리그에서 경기는 몇 번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붙는 게 몇 번? 3번. 우리나라랑 일본이나 지금 중국이랑 한 번 붙었죠. 잘 안 보이나요? 자, 우리나라가 3번 붙었죠.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랑 붙었어. 근데 다른 애들이랑 아직 안 붙었잖아. 그럼 2번 더 붙죠.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랑도 붙고 중국이랑도 붙었어요. 근데 아직 이 둘 안 떴죠. 그래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뜨는 거예요. 이게 리그입니다. 그쵸? 근데 이 리그라는 걸 어떻게 따지냐? 4개의 나라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겨루게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4개의 나라 중에 2개 선택해. 야, 내일 누구 경기하지? 야, 그냥 넷 중에 둘 나와봐. 라고 하는 거. 내 나라 중에 2개 뽑아서 세워놓고선 니네 싸워. 파이! 이렇게 하는 게 리그라는 거야. 그리고 그 결론은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딱 6개가 나오죠. 직접 생각고가 똑같이 나오죠. 이게 리그전이에요. 이 리그전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 뭐냐면 악수라는 개념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게 학교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악수라는 게 뭐냐면 야, 니 악수 한 번씩만 해봐 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서 악수 총 몇 번 일어나? 그걸 어떻게 알죠? 고민을 하겠지. 주영이가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이에요. 맞죠?
주영이 5명 하죠. 예담이도 5명 하죠. 전부 다 5명씩 하지. 그치? 그러면은 6명이 5번씩 하니까 30번 한 거야? 악수를? 아니지. 주영이가 예담이랑 한 거랑 예담이랑 주영이랑 한 번 이미 한 번으로 취급되잖아. 그쵸? 그래서 2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뭐라고? 이 6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니네 악수해 라고 하는 상황인 거고, 그게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인 거라서 15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그 한다는 것과 악수 한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것을 일단 배경 지식으로 깔아두고, 그래서 여러 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뭘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합으로 인식해주면 된다는 거죠. 토너먼트는 느낌이 달라요. 여기까지가 배경 지식. 보통 이 배경 지식이 잘 없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 봤어요. 사실 뭐 어떤 스포츠 경기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 나이에 리그라는 개념을 들어볼 일이 많지 않아서 좀 설명했습니다. 자, 이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위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서 설명한 거고, 1138번은 다릅니다. 쌍에서 했던 문제들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A, B, C, D, E, F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A의 신발에도 B의 신발에도 C라는 브랜드에도 D의 브랜드에도 E의 브랜드에도 F의 브랜드에도 신발이 2짝씩 있어서 6켤레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4짝을 골랐더니 한 켤레가 완성되고 이 2개는 켤레가 아니래. 그 경우의 수가 몇 개냐는 거죠. 한 켤레? 여기 12개 중에서 4짝을 고르는데 한 켤레 완성, 2개는 켤레가 아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세면 찰떡같이 잘 살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제안할게. 뭐냐면, 야, 한 켤레 내놔. 라고 일단 이 6개의 신발에 말한 거죠. 야, 한 켤레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마침 여기 12짝이 있네. 야, 한 켤레 줘봐. 야마, 한 켤레 줘봐.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야. 6시 1이죠. 2짝 더 골라야 돼요. 그래서 뭐해? 야, 2짝 더 필요하거든? 나한테 줄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 2개가 더 들겠지. 그쵸? 그래서 주영이랑 지우가 주기로 했어요. 물어보는 거지. 주영아, 신발 좀. 했을 때 물어보는 거지. 뭐라고 말해요? 왼쪽 드릴까요? 오른쪽 드릴까요? 왜? 왼쪽이 오른쪽이 모양이 다르잖아. 그럼 내가 가져가는 게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한 켤레짜리를 먼저 모집하고 한 짝씩 받을 신발 주인을 정한 다음 걔네한테 왼쪽 받을지 오른쪽 받을지를 물어보는 거죠. 끝. 이게 12짝 중에 4짝 그러면서 한 켤레와 2짝을 고르는 방법이 될 겁니다. 6C1은 6이고요. 5C2는 뭐예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이 C1은 2. 이 C1은 2. 계산하면 얼마예요? 120? 24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어요. 질문 있어요? 상황을 잘 추려야 돼요. 상황을 잘 추려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된다. 1145번. 아이고야. (1145번) 보겠습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세 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된다.
세 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 1, 2, 3 뭐 이런 거 찾는 거죠. 1, 2, 3 다음에 또 누구 있지? 1, 2, 6? 1, 2, 6? 1, 2, 9? 야, 이걸 언제 세고 있어? 20개를 맞지? 불가능하죠. 1부터 20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세 수를 합하는 게 3의 배수가 된다. 어떻게 풀죠? 집합할 때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하니? 집합할 때 하면 설명했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 자, 잘 보세요. 합이 n의 배수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떤 몇 개의 숫자의 합이 여러 수의 합이 n의 배수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n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 후 나머지의 합으로 판단한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걸 바탕으로 설명해 볼게요.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죠. 일단 1부터 20까지에 있는 20개의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 0과 1과 2로 나눕니다. 나머지가 0인 수는 3, 6, 9, 12, 15, 18이고요. 나머지가 1인 수는 1, 4, 7, 10, 13, 16, 19가 되고요. 나머지가 2인 수는 2, 5, 8, 11, 14, 17, 20이 됩니다. 자, 근데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건 나머지의 합이 0 더하기 0 더하기 0이거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거나 2 더하기 2 더하기 2거나 0 더하기 1 더하기 2 이 경우 말고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어떤 세 수의 합이 n의 배수라는 건 나머지의 합만 n의 배수여도 괜찮다. 즉 어떤 세 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라는 건 나머지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것들을 찾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0, 1, 2로 3개를 0, 1, 2 중에 3개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건 0, 0, 0 더하거나 1, 1, 2 더하거나 2, 2 더하거나 0, 1, 2 더하는 거 말고 없죠. 알았죠? 다시 여러 개의 수, 2개도 있고요, 3개도 있고요, 때때로 4개를 묻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수라고 했어요. 어떤 수의 합이 n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나머지의 합이 n의 배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가지수가 더 적거든? 그래서 판단이 더 쉽다는 거고, 나머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로 나누어서 걔네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0, 0, 0, 1, 1, 2, 0, 1, 2 이거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0, 0, 0을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된다는 건 여기 있는 6개 중에 3개 골라서 걔네들끼리 더하면 3의 배수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거나 골라서 24, 42, 3의 배수 되죠? 111 아무거나 더해서 20, 39, 3의 배수 되죠? 이건 7개 중에 3개 고른다. 마찬가지로 7개 중에 3개 고르면 어떤 걸 고르든 무조건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이고 0, 1, 2를 하나씩 구한다는 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고른다는 거라서 이렇게 더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C3, 7C3, 7C3, 49 곱하기 6 하면 얼마냐? 296인가? 294?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384? 네, 이렇게 되겠네요. 다 더하면 38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요.
자, 이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뭐가 되냐? 이 문제를 변형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1부터 20까지 중에 4개를 골라서 4개 중에 어떤 3개를 더해도 3의 배수가 안 되도록 하는 집합의 경우의 수는 이라는 게 학교 시험에 나와요. 20개 중에 4개를 골라서 만든 부분집합이 있을 때 그 부분집합에 있는 원소 중 3개를 골라서 더한 값이 3의 배수가 안 되도록 골라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 변형이에요. 말이 잘 안 되죠. 다시 여기에서 4개를 골라서 이 중 3개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안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4개를 골랐잖아? 이거 3개 더하는 순간 3의 배수 됐죠. 22, 33 맞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세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어디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요. 어떡하지? 아, 지금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잖아. 그치? 얘네들이 만들어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아, 오케이.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안 나오려면 0, 0, 1, 1이거나 1, 1, 2, 2거나 0, 0, 2, 2를 골라주거나 아니면 0, 1, 2, 0은요 어때요? 이렇게 3개 고르는 순간 3의 배수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0, 0, 0, 1 이런 건요. 이거 3개 더하면 3의 배수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즉, 이 6개 중에 2개 고르고 이 7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 7개 중에 2개 고르고 7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 6개 중에 2개 고르고 7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 곱해서 더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말하는 답이 됩니다. 사실상 동일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뿐이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마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변형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개를 다 따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일반화하는 작업을 이렇게 나머지를 기준으로 쪼개준 다음에 이 대표격이죠. 대표격인 숫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애들을 뽑아낸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 문제 잘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이 변형까지도 뭐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올 수 있는 게 0011, 112, 0022밖에 없다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01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순간 012가 3의 배수 만들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니? 이 문제 나오면은 보통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 정도 레벨이면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물론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4문제 있다는 거죠. 학교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겠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그러면 1151번.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빨간색 공간, 그러니까 바구니가 A, B, C, D, E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빨간색 3개랑 파란색 6개를 모두 넣을 건데 이 같은 세개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그림같이 있네. 여기 파란색 공이 있는데 만약 3개 넣었어.
넣었어. 3개 넣었어요. 이렇게 3개를 넣었어. 근데 이거 공이랑 바뀌면은 어떻게 돼요? 라고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묻지 말라. 어차피 파란색 공이잖아. 이거 여기 있는 애들끼리 서로 바뀐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색 공은 그냥 똑같은 취급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뭘 하는 거냐면 개수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이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기에 몇 개 들어가? 라고 묻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보니 각 바구니에는 1개 이상, 3개 이하가 들어가며 빨간색 공은 2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즉 무슨 말이에요? 빨간색은 1개 들어가거나 0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애초에 빨간색이 몇 개 있니? 3개밖에 없지. 파란색은 6개 있지. 근데 문제에서 반드시 공이 하나씩 들어가라며. 맞아요? 그럼 뭔 생각을 해? 뭔 생각을 해? 누가 더 말 그대로 편식이 심해? 이 문제에서 누가 더 편식이 심해? 누가 더 조건이 많아? 빨강이죠. 왜냐면 빨강은 1개부터 3개 사이에 들어가야 되면서 동시에 1개 또는 0개만 들어가야 되면 동시에 그러니까 2개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야? 5개가 있는데 물어보는 거지. 자, 빨간색 가질 사람. 빨간색은 RR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R은 하나씩밖에 가질 수 없다고. 그래서 먼저 OC3을 합니다. R을 가질 상자를 먼저 고르는 거죠. R을 빨간색을 가질 상자를 먼저 고르는 겁니다. 이제 얘네들 간에 배열 같은 건 없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무조건 1개씩은 들어가야 된다며. 그쵸? 그래서 자동으로 네 확정됩니다. 파란색은 채워줘야 돼요. 무조건 A와 E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OC3에 B, C, D가 들어갔다면 이 A와 E에는 파란색을 일단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남은 파란색 몇 개 있어요? 파란색 남은 거 몇 개 있어? 4개 남았지? 걔를 어디에 집어넣을지 고민하는 겁니다. 어디에 집어넣을지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파,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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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몇 번 한 거야? 파,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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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이 파란색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란색을 줄 때 고민할 게 있어요. 뭘 고민해야 돼요? 뭘 고민해야 돼? 파란색은 4개가 전부 몰빵되는 경우는 없어요. 파란색을 집어넣는 방법은 2개 집어넣거나, 이거는 좀 그렇죠. 파란색을 집어넣는 방법은 BBBB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BBB B0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BB B B0 그러니까 2개, 1개, 1개, 0개 집어넣거나 2개, 2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 즉 파란색을 하나씩 주고 하나가 못 받게 하거나 파란색을 2개, 1개, 1개 주고 2개가 못 받게 하거나 파란색을 2개, 2개 주고 3개가 못 받게 하는 경우 3가지가 있다는 거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구해주면 돼요. 자, 파란색 받을 사람 하면은 OC4가 손들겠죠. 파란색 2개 받을 사람, 파란색 하나 받을 사람 고르겠죠. 파란색 2개씩 받을 사람. 네, 끝났어요. 그래서 파란색 4개 나눠주는 방법은 45개. 여기에서 저 빨간색을 나눠주는 방법이 OC3개, 10개 곱하면 450개 이렇게 세주면 됩니다.
확 어려워지죠. 순열보다 상황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한 것들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알았죠?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유형 9까지 할 계획입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이런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좀만 초안하자면 이 공 4개가 있을 때 이걸 이 1개부터 3개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B를 3개에 왜냐면 이미 B를 하나씩 다 공들을 하나씩 넣었기 때문에 3개 이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넣는 건 괜찮지만 2개보다 더 많이 집어넣는 건 안 돼서 넣을 수 있는 공의 개수를 먼저 판단하고 그 공의 개수별로 우리가 배열을 해준다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1157번 A, B 왜 8명이 있는 거죠? 자, 근데 가에서 말합니다. A, B 중 한 명을 포함한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둘 중에 한 명 오라는데? 그럼 나머지 이거 여기서 4명 뽑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명 더 뽑아야 되잖아. 아, 그건 8명 중에 뽑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게 이 말이죠. A, B 중에 한 명 뽑고 나머지 8명 중에 3명 뽑는다 라는 게 첫 번째. 계산은 얼마죠? 2 곱하기 8, 7, 6, 4, 3, 2, 1 112가 P고요. 나에서 A, B 중 적어도 한 명이라는 말을 했어요. 적어도 한 명이라는 건 뭔 말이야? A만 포함하고 B가 없는 경우, A가 없고 B가 있는 경우, A, B가 있는 경우. 잠깐만. 근데 이미 A만 포함하는 이거 2개 세지 않았니? 맞죠? 이걸 또 세고 있는 짓은 그러니까 적어도가 나왔지만 이미 위에서 샜기 때문에 이건 이미 확정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건 얘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2명 중에 2명을 이미 뽑았고요. 나머지 8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된다. 그래서 28 더하면 얼마? 140. 얘가 Q죠. 내가 원하는 건 이 둘을 더하는 것이므로 252가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이니까 전체에서 반대 빼도 되지 않아요?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이건 이미 귀찮은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미 했잖아, 계산을. 이 2개가 얘랑 이 ECL 때문에 된다는 건 이해해 주길 바라요. 뭐야? 네. 1163번은 이게 아까 그 구두 뽑는 문제랑 똑같거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유형 9 풀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나가도 되긴 하는데 그럼 너희들이 뒤에 다음 유형이 나름 50문제 있거든? 유형 4개밖에 없는데 난 다 풀어봤으면 좋겠어, 여기 유형들. 왜냐면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유형 9까지만 하고 물론 여기 뒤에 행복한 1등급도 있으니까 다음 숙제도 뭐 만만치 않겠죠. 유형 9의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증명 문제가 하나도 없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증명 문제 몇 문제만 좀 설명해 볼게요. 아예 없네. 왜 없었나? (1170번) 보겠습니다. 잠깐 이거부터 하죠. 분할, 다른 말로 조짜기 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조 1조 2조 할 때 그 조 짜는 방법이에요. 자, 원래는 기본적으로 6개를 기준으로 하는데 귀찮으니까 4개만 합시다. 김종국, 런닝맨을 보고 있었어요. 김종국, 유재석, 송지효, 지석진,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조를 짤 거예요. 자, 여러분들 4명이 조 짜서 움직이도록 할게요. PD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조를 짭니다. 어떻게 짤까 고민을 해요. 조를 짜는 방법 몇 가지냐? 물어보는 거죠. 조를 짜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 조를 짜야 되니까 일단 뭐부터 고민해요? 자연스럽게 2명 해요? 네, 명수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명, 3명일 수도 있고요. 2명, 2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명수부터. 자, 1명, 3명을 줬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이 혼자 하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즉, 1명 할 사람은 이 넷 중에 1명을 고르면 돼요. 그럼 그 순간 반대쪽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쵸? 자, 그럼 2명 짜는 게 문제예요. 4명 중에 2명을 골랐어요. 그래서 자, 4명 중에 2명 일로 와서 조 만드세요. 자, 나머지 2명 자동으로 모이겠죠. 그러면 4C2가 2 곱하기 1 분의 4 곱하기 3에서 6이 됩니다. 그러면은 2명 조 짜는 건 6개인가? 직접 확인해 보죠. 김종국, 유재석, 송지효, 지석진을 2명씩 나누는 방법은 김유가 되거나 송지가 되는 경우 한 가지, 김송이 되거나 유지가 되는 방법 2가지, 김지가 되거나 유송이 되는 방법 3가지. 맞아요? 자, 그럼 반대로 바뀔 수도 있잖아. 송지가 되거나 김유가 되는 방법. 얘랑 얘가 다른 조인가요? 조가 달라? 똑같지? 중복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명을 뽑아서 자, 앞에 걸린 사람은 인천으로 가시고요. 뒤에 걸린 사람은 강원도로 갑시다 라고 만약 맥락을 줬다면 이 둘의 의미가 다르게 부여되면서 실제로 다른 경우의 수로 취급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조를 짜라고만 말을 했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김유, 송지든 송지, 김유든 어쨌든 김종국과 유재석이 한 조고 송지효와 지석진이 한 조라는 상황은 동일해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처럼 1명, 3명을 뽑을 때는 둘이 이제 대등하지 않아요. 명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황. 여기서 1명을 뽑는 경우가 3명을 뽑는 경우가 명확하게 다르다고 구분되지만 2명 뽑는 상황에서는 이 2명 뽑는 게 1, 2, 3, 4가 뽑히는 경우와 3, 4, 1, 2가 뽑히는 경우가 동일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게 되고 그 중복되는 이유는 이 둘의 1, 2, 3, 4인지 3, 4, 1, 2인지 즉 이 둘을 배열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배열하는 만큼 중복이 발생해서 그 중복 발생하는 걸 지우기 위해 우리가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 2개를 둘이잖아. 2조잖아. 2조를 배열하는 만큼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접 살 수 있듯이 3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 4명을 2조로 짜는 방법은 총 7가지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조 짜는 아이디어, 다른 말로 분할이라고 말합니다.
분할이라고 말해요. 알았죠?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 여기서 이제 분배라고 표현할게요. 이 두 조를 기준으로 어떤 인물을 임명하게 된다면 분배, 즉 배열의 의미가 추가돼서 뭐 2팩토리얼을 계산해주면 그게 분배, 다른 말로 배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할과 분배라고 말을 해요. 분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짜기 하는 상황은 우리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중복되는 만큼을 팩토리얼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맥락이며, 일반적으로 같은 인원을 뽑는 경우에서 이제 조짜기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인원을 뽑을 때는 조짜기이긴 하지만 이 둘은 대등하지 않으므로 배열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열의 중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팩토리얼 나눌 필요는 없지만 얘는 나눠줘야 된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6명을 조를 짜는 방법은 1, 2, 4로 쪼개거나 1, 2, 3으로 쪼개거나 2, 2, 2로 쪼개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명 한 명 뽑는 경우가 상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자를 뽑고 2팩토리얼로 나누어주고, 얘도 2명, 2명, 2명 뽑는 상황은 같은 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3팩토리얼 만큼으로 나누어 줘야 분할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앞서서 표현했던 토너먼트, 즉 대진표 문제가 있습니다. 대진표가 다음과 같이 있죠. 얘를 조를 짤 거예요. 근데 얘는 명확하게 달라 보이는 애가 있어. 누구? 어디가 좀 더 좋아 보여요? 대진표상? 대진표상? 어디가 더 좋아 보이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때 오른쪽이 더 좋아 보이죠? 왜냐면 부전승이 있잖아. 이건 한 번만 이겨도 결승을 가고 두 번 이겨야지 결승을 가잖아요. 맞지? 다르죠? 그래서 오른쪽 조를 먼저 뽑습니다. 이제 남은 4명을 왼쪽 조에서 2명 2명 쪼개야 되잖아. 그치? 왼쪽 조를 2명 2명을 쪼개는 방법은 아까 말했죠? 4명을 2명 2명으로 쪼개는 거야. 이거는 1명 3명 이게 아니라 이걸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왼쪽 조에서 이 2명을 고르는 방법 4C2, 이 2명을 고르는 방법 2C2지만 문제는 여기에 1, 2, 3, 4라고 쓰는 경우와 3, 4, 1, 2를 쓰는 경우가 동일하다는 거야. 왜냐면 어쨌든 1이랑 2랑 붙고 3이랑 4랑 붙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는 2팩토리얼을 계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조짝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해 주는 게 답이며 15 곱하기 3인 45가 답이 됩니다. 이게 대진표 문제예요. 분할 문제는 뭐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대진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로 의구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꽤나 어려웠던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소개해보고 설명해보면서 넘어가죠. 대진표 문제, 의구 기출이에요. 개수를 좀 줄입시다. 자, 1반, 2반, 3반, 3명을 3반에서 2명씩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6명이 모였죠? 그 6명 중에 1명을 심판으로 삼고 나머지 5명으로 대진표를 짰어요.
자, 이렇게 나머지 5명으로 대진표를 짰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제한을 둬요. 같은 반은 결승에서만 붙을 수 있다. 자, 경우의 수를 세시오 라고 했어요. 이게 의구 문제였습니다. 물론 의구에서는 실제로 몇 반이었지? 8반이었나? 4반이었나? 8반이었나? 그래서 좀 더 반이 많았어요. 네, 그건 귀찮으니까. 자, 고민을 해보죠. 어떻게 할까? 6명 중 1명 심판하고 같은 반은 결승에서만 붙을 수 있다. 이거 말이죠. 고민을 하죠. 일단 뭐 2명씩 뽑힌 거예요. 우리가 1반, 2반, 3반에서 누구를 뽑았는지 몰라. 그냥 뽑혔대. 이 뽑은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아, 일단 6명이 있잖아? 이름을 부여해보자. 1반에 있는 애들 A, 2반에 있는 애들 B, C반에 있는 애들 3, 이게 C. 이런 식으로 매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부터 해야 돼요? 심판할 사람. 심판을 먼저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심판이 C2가 됐다 하죠. 그러면은 A1, A2, B1, B2, C1이 있는데 이 5명으로 대진표를 짤 때 이것만 따지면 돼요. 같은 반은 결승에서만 붙을 수 있다. 이거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네. 반드시 여기는 1반 1명, 2반 1명이 와야 된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1반이 만약 여기 가면은 결승 전에 반드시 붙어. 그러면 안 돼요. 1반과 2반은 반드시 1명씩 있어야 됩니다. 즉 여기 왼쪽 조를 고르는 방법은 둘 중에 1명 오시고요, 둘 중에 1명 오세요 라는 4가지가 되죠. 그쵸?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얘랑 얘가 여기로 갔어요. 나머지 A1, B2, C1이 남았잖아? 그 3명을 이렇게 짜는 거는 뭐냐면 야, 셋 중에 1명은 부전승 가라 라고 하면 됩니다. 끝. 그래서 답은 4 곱하기 3 곱하기 6이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까다롭죠.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분할, 그러니까 대진표를 짜는 건 기본적으로 분할의 개념입니다. 조짜기. 근데 저런 식으로 조건이 엄청 많잖아? 그럼 이거 조짜기가 아니에요. 분할이 아니라 그냥 조합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분할, 조짜기의 가장 큰 맥락은 뭐냐면 팩토리얼이 있다는 거예요.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대진표 모양만 해놓고 저렇게 조건을 많이 두면 실제로 분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게 다 그냥 쪼개지는, 하나씩 뽑아서 그냥 배열해주면 되는 아이디어가 돼서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요. 질문 있어요? 없겠죠? 네. 자, 숙제는 1170번까지 전 문제 다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1110번부터 1170번까지 그냥 전 문제 다 푸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럼 시간이 좀 남았는데 시간 남을 때 잠깐 우리 그것 좀 하겠습니다. 그 증명하는 문제 좀 몇 개 해볼게요. 증명하는 문제. 이건 학교 시험에 좀 단골 주제예요. 왜냐면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 예제, 유제에 있는 문제인데 교과서 예제, 유제에 있는 문제라서 단골 문제예요. 학교에서 안 나온다라고 하면 뭐 땡큐라고 외치시면 되고요. 딱히 말이 없으면 준비는 해줘야 됩니다. 마플에는 딱히 이게 뒤에 행복한 1등급이 있긴 한데 한 번도 안 하면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는 주제라서 한번 하도록 해보죠. 아까 전에 말했던 NC, N-1C, R-1과 N-1C, R을 더하면 NCR이 된다. 왜 이래?
이걸 한번 증명하도록 해볼게요. 어디 봐. 어디 보냐고. 자, 증명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왼쪽 애가 오른쪽이 된다라고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n-1cr -1 더하기 n-1cr 이게 이쯤이면 되나? ncr이 된다라고만 쓰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 의해 n-1cr-1이라는 건 뒤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곱하기 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입니다. 더하기 n-1cr은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 돼요. 자, 이 둘을 더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6분의 1이랑 8분의 1을 더하면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6분의 1이랑 8분의 1 더할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어떻게 더해? 통분해야 되잖아. 통분하면 얼마야? 통분하면 뭐야? 뭐 분의 뭐랑 뭐 분의 뭐 더해? 48분의 6 더하기 8이에요? 이딴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건 초등학교 때 나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가 통분은 기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해요? 최소 공배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그럼 최소 공배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이야기해 봐야 돼요. 뭔 말이냐면 공간이 모자라니까. 자, 이 둘 통분하고 싶어요. 분모 뭐죠? 분모 뭘로 통분해야 돼요? 최소 공배수 얼마야? 얘랑 왼쪽 거랑 오른쪽에 최소 공배수 얼마야? 분모 7팩토리얼이 최소 공배수죠. 그러니까 얘가 7팩토리얼이고 얘는 5팩토리얼이잖아. 그치? 이 둘의 최소 공배수는 여기에다가 6이랑 7 곱하면 되죠. 이게 최소 공배수예요. 그럼 똑같아졌잖아. 그치? 맞아? 무슨 말이냐면 n-r 팩토리얼과 n-r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1부터 n-r-1까지 있는 거랑 1부터 n-r까지 곱한 거 두 개 통분하라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얘한테 n-r을 분자분모에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r 팩토리얼 분의 더하기 여기다가 n-r-1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다 쓸까요? n-r-1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라고 쓸 때 여기에다가 n-r을 곱해줘야 통분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얘는 지금 r 팩토리얼이고 r-1 팩토리얼이잖아. 그럼 이것도 맞지 않죠? 왜냐면 r 팩토리얼이라는 건 1부터 r까지 곱해진 거고 이건 1부터 r-1까지 곱해진 거니까 얘가 한 개 더 많잖아. 그치? 그래서 얘한테 r을 곱해줘야 우리가 통분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n-r팩이랑 얘가 n-r팩이 될 거고 얘가 r팩이랑 얘가 r팩이 될 거니까. 그래서 둘을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로 묶어주면 r 더하기 n-r이라고 쓸 수 있으며 r은 지워지게 되죠. 자, 그럼 n-1 팩토리얼에다가 n을 더 곱하면 어떻게 돼요? n-1 팩토리얼에다 n 곱하면 n 팩토리얼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NCR 정의죠. NCR은 제가 됩니다. 이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 시험에 보통 뭐가 나오냐면 네, 이거죠. 빈칸 채우세요. 빈칸 채우세요. 이런 식으로 빈칸 뚫어놓고서는 채우라고 합니다. 알았죠?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빈칸을 채울 수 있어요. 교과서 예제 문제예요. 교과서 예제 문제라서 이 정도는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교과서 불문하고 얘는 다 예제로 있습니다.
좀 중요한 주제라서.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만할게요. 시간이 딱 맞게 끝났네요. 고생했고 토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